자,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간 증시름을 복귀해 보도록 하죠. 한 주가 좀 너무도 정신없이 지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뭐 이제서야 저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언뜻 보니까 이번 한 주도 키워드가 참 많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먼저 키워드들을 쭉 꺼내주시죠. 네,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것,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았던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에코프로. 네. 와, 이제 대단하죠. 와, 할 겁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 네. 진짜. 제가 방송에 오전 방송 나와서 막 응원했었어요. 100만 원 네. 가라 이럴 정도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코앞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뉴스폴로에는 계속 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신경전이라는 뭐 단어, 그다음에 이제 갈륨, 게루마늄. 갑자기 중국에서. 네.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갈륨 막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반. 네. 네. 2차 반이라는 거는 욕 속어가 아니에요. 네. 네. 2차 전지, 네, 자동차 반도체. 네. 그리고 이제 애플카. 그다음에 이제 아이폰 15가 이제 조금 뉴스폴로에 한번 참 등장했던 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분, 스레드라는 게 이제 오늘 또 좀 오늘, 있었고. 와. 예. 2차 반도 있지만 이제 차 아예 단독으로 한번 또 주목을 받은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너무 좋았어요. 네, K조선.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K 동맹이라는 말. 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그렇죠. 예, 테슬라가 이번 주에도 또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역할을 초반에 좀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순방 이 정도로 이제 키워드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몇몇 종목군들의 급등락을 만들어냈던 수많은 키워드들이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갔는데 시청자분들을 잠시 곰곰이 좀 돌아보게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부터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주에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나왔어요. 이제 평화회담을 과연 이번 달에 하느냐.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뭔가 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평화회담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살짝 반응이 나오다가 말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마침 또 대통령께서 순방하는 일정이 아까 이제 순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순방을 하시게 되면서 나토 거기에 갔다가 폴란드까지. 네, 다시 또 이제 어제 갑자기 이상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어제 네. 같은 시장에서도 종목마다 좀 막판에 어제 한 2시 반 이때쯤부터 해서 뭐 데모 같은 게 마이너스 한 6, 7%에서 보합까지 막 올라오고 네. 막 그랬었는데 오늘도 강했죠, 사실. 네, 오늘도 이제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 네. 이제 기존에는 데모나 현대에버다임 이런 것만 좀 봤었는데 그 다산 와, 네트워크인가요? 상한가 또 갔습니다. 네, 와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주목을 이제 덜 받았던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좀 떠올랐던 건설주 중에 하나인 뭐 삼부토건도 이제 반응이 좀 나왔었고 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좋은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좀 활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섹터라도 좀 움직이면서 또 큰 이게 이슈가. 실체가 없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쟁은 어차피 끝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강점인 분야들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그 지원 네. 사업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도 상당하고요. 그렇죠. 또 우리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엄청 이제 좀 공을 들여서 그 원팀 코리아가 이제 뭐 네옴시티 말고도 이런 재건 관련해서도 이제 수주전을 이제 좀 공을 들이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이 뉴스 플로에 떠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데 일단은 기계하고 건설 이런 거 말고도 새로운 그 재건 관련 테마들 그 약간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거 통신선이라든가 다산 네트워크처럼.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좀 반짝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좀 주말에 좋게 끝나서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제조업황의 우려가 이제 지표로는 계속 나오는데 네. 테슬라가 인도량이 좀 늘어나고 네, 뭐 예상 판매 대수가 막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촉매제가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아까 그 키워드였던 에코프로가 와, 정말 눈부신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 월요일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 추세를 계속 힘을 이어가면서 저희가 정말 이 프로에서 더 갑니다라고 네. 40만 원대 솔직히 그때 비쌌잖아요. 저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세네 배 올랐는데 다행입니다. 와, 정말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차트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하게 이제 저희가 그때 저 중간에 40만 원을 말하고 한 7, 8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네. 다들 거품이다. 뭐 당연히 거품이죠. 주식은 다 거품이에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진짜 대단한 거는 저 조정을 견뎠다는 거. 그리고 맞습니다. 조정을 견디고 올라올 때
뭐 항상 뭐 돌파 매매다 뭐 이러잖아요. 바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또 한 번 더 가는 거. 그거를 올해 안에 다 해냅니다. 지금 네.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100만 원을 찍을지 이게 뭐 공매도 세력이 있다 그러면 뭐 공매도 세력이 지금 울고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2만 원 남았습니다. 100만 원까지. 오늘 시간회에서도 아까 뭐 99만 원을 찍느니 마느니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오전 프로에서 100만 원을 응원합니다 이랬어요. 네. 말 그대로 되고 있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게 좀 살아있다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끌어가는 거 원래 2차 전지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좀 봤었는데 이제 네. 에코프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그 외에 에코프로 BM까지 해서 그 장비주들 소재주들이 다 같이 선순환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쉽게 툭툭툭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올라가는 게 힘들지 어느 정도 덩어리가 커지면 그 다음부터는 네, 성큼성큼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슬라가 불러온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이게 이제 또 자동차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전기차로 내연이 전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된 모든 그 부품 회사들도 당연히 전동화로 가는 거잖아요. 전기차 요즘에 부품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 사실 어느새 한 2배씩 뛴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뭐 라스트 찬스 프로그램에서도 화신을 한번 추천했고 화신 좋죠. 그리고 네. 오전 프로에서는 아진산업, 모베이스 전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강하지 다 않습니까? 100%가 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익 낸 거는 원금 빼고 나머지는 없던 돈이잖아요. 그렇죠. 즐기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2차 전지 얘기할 네. 때 자동차 잘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도체는 대장 봐야 되고, 네. 예, 자동차도 대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다 괜찮게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도 계속 잘 버텨주고 있고 수급도 들어와 있었고. 네. 근데 그거는 참고로 보는 거고 탄력 있는 거 좋아하는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부품주들을 보는 게 좋죠. 성우하이텍이 그 무거운 종목이 어제 상한가도 터치하고 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시세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바로 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자동차들이 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좀 기분 좋은 특징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네. 꾸준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삼성전자가 지지라인을 잘 잡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네. 오늘 이제 그 예상했던 그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원래 2천억이었고, 그다음에 어디선가 일각에서는 뭐 마이너스 8천억이다, 플러스 8천억이다, 그냥 다 찔러봤어요. 우리도 네. 그냥 막 던져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6천억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저점일 것이다. 예, 다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얼마 전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그랬었잖아요.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다 이랬는데 아마 삼성전자도 이게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평이 나왔는데 네. 삼성전자는 또 오늘 차트에 이제 나오겠지만 떨어졌어요. 7만 원이 이탈됐습니다. 네, 이탈은 됐습니다만 아마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 어쩌면 60일선까지도 뭐 밀리겠네. 그러면 한 6만 8천 원일 거예요. 네, 그러면 저라면 오히려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를 되게 저점에서 추천을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핸들링할 수 있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면 6만 8천 원을 더 깨버립니다. 아예. 네, 깨갖고 더 밑으로 가서 끌어올리는 힘을 하겠죠. 그러면 가정이죠? 오히려- 시나리오죠. 네,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좀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삼성전자는 이젠 들어가면 안 된다. 맞아요. 우리는 되게 예. 싸게 샀으니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만약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아마 6만 5천 원쯤에다 이렇게 낚시를 걸어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쨌든 지금 나온 게 예상보다 잘 나왔고 그것도 저점을 통과하는 거고 또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좋아질 거로 다 예상이 되고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업황 자체가 그렇게 보이니까 오히려 그런 기회도 혹시 안 좋은 흐름이지만 기회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 이슈 중에서 그 앨런 장관이 예. 방중을 앞두고 이제 중국하고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갈륨이니 뭐 이런 네. 뭐 희귀 자원, 뭐 히토류 같은 것들 중국이 이제 뭐 딴지 거는 거 나오고 그렇죠. 미중 네. 갈등 항상 부각되면은 거의 공식처럼 중국에서 뭐 광물 같은 거 우리 네. 수출 안 해. 통제하잖아요. 근데 꼭 간다고 할 때 뭐 화해를 하려고 대화를 하려고 가는데 네. 그럴 거 굳이 왜 가는지 그걸 또 찾아가면 어떻게 보면 뭐 주말 사이에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닐까 이런 거. 그리고 네. 또 중국에서 그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90% 이상 뭐 잡는다고 해도 그거는 또 대체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상의 딜의 그 도구로 쓰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한일화학도 그랬고 네. 제가 또 이제 추천 한번 드렸었는데 한일화학, 뭐 코스텍시스, RF 머티리얼즈 뭐 네. 이런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뭐 순간적인 반응들이 나오면서 이제 네. 근데 이게 과연 끝까지 테마를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 수도 한 110만 주, 12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저 상한가가 났을 때 제가 오전에 추천을 했다가 그게 이제 아연화 과정에서 이제 필수적인 그 재련 과정인가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 점유율을 한 5, 6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네. 자산도 많은 회사고. 근데 유동 주식 수가 좀 작다 보니까 이 기회에 뭔가 다른 힘도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에 좀 능한 분들은 좀 대응해 볼 만한데 꼭 이런 것들을 보고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슈의 반응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희가 이제 두더지 게임 예를 들었었지만 시장이 망가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네. 우리가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그렇게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괜찮은 소식은 아이폰 15 관련해서 네. 디스플레이를 우리나라 걸 쓴다. 그러니까 특히 삼성 쪽 거를 더 많이 쓰겠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LG 디스플레이는 제네시스 OLED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섹터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작은 종목은 프로이천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있었죠 했는데 좀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원래 또 속도가 느리잖아요. 네. 바다를 가는 이 K조선이 수주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맞습니다. 또 수급들도 살짝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보면은 하나오션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렇죠. 현대미포조선도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 또는 버티고 또 이제 HSD 엔진도 올라와서 위에서 잘 버티고 있고 또 작은 종목 중에 승일이라는 1승이라는 종목, 네. 1승이라는 종목은 순간순간 막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그 시세도 바닥에서 좀 거래가 몰리고 있고 그리고 네. 항상 대표적인 기자재주인 태광, 성광밴드, 특히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면서 시세가 한 20% 정도 이상 쭉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조선까지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아까 전기차 이어서 자동차가 그냥 이번 주에는 좋은 거는 자동차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중국은 정말 이 잘 버티던 증시에 네. 고춧가루 뿌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흔들림이 좀 나오고 그래도 네.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말일까요?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2,550 정도를 심리적인 그 지지선으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탈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전 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럴 때는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쉬는 게 차라리. 낫다? 네. 오. 아니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 근데 보수적인 대응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죠. 네. 시장은 매일 체크해야 되고 수급 확인해야 되고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저점을 아까 삼성전자처럼 통과하는 기업들 또는 섹터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정말 쉬면서 보수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수많은 키워드들이 함께 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 조선까지도 다양하게 살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봤고, 시청자분들도 이 한 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네. 격언, 명언병처럼. 이렇게 부담되십니까? 부담되는데, 네. 시장이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상담을 많이 받고 그래요. 이제 다들 하소연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작을 했던, 투자를 시작을 했던 그 마음을 잘 생각을 해보면 투자잖아요. 정말로 네. 좋은 거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죠. 제가 이제 어디서 나왔던 말을 응용해서 주식에 맞게 응용을 하면 좋은 나무는 네.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좋은 나무, 우리가 삼성전자 좋은 나무잖아요. 기다렸더니 열매를 지금 얻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처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저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4분기 안 좋았을 거고 그다음에 올해 1분기도 안 좋았을 거고 근데 4분기보다 1분기가 좋고 2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 섹터들 그리고 또는 꾸준하게 실적을 그래도 가져가는 종목들 열매는 오게 됩니다. 주가는 네. 실적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주가만 오르락 내리락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꼭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 갈 길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기다릴 동안 인내심을 갖고 잘 가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서두르지 않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은 나무는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요 한마디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위클리 투자 뉴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좋은 나무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시작이니만큼 오늘은 특정 이슈보다는 특정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항상 저희 오전 프로그램에서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 신상원 전문가죠. 실전 투자대회 우승자 출신다운 항상 결과로 보여주는 이 우리 신상원 전문가의 시장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앞서 전해드렸던 조언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것 같긴 합니다만 요새 시장이 너무 좀 어지럽고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날카로운 실전 감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또 강한 녀석들까지도 우승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앞서 이야기해 주신 이 좋은 나무를 고르는 기준, 요거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강한 녀석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1등한 게 제일 큰 거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습니까? 네. 실전 투자대회는 제가 한 7년 된 것 같아요. 뭐, 대신증권 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우승을 한번 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뭐 잘난 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갖고 이제 제가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그러는데, 종목이 이제 뭐 우연찮게 잘 가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목표 주가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드릴 때 일단은 3%라도 가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야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제 거를 따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갈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잡는 또는 잘 보는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걸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좀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좀 시장이 안 좋을 땐 쉬는 게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다고 정말 우리가 축구 선수 또는 야구 선수인데 정말 스타 플레이어인데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쉰다고 그냥 가만히 집에 가 있진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진 않죠. 와서 뭐 섀도우 피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러닝이라든가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주식 심화론에 나가서도 미란 앵커님하고 얘기하다 이제 말씀을 재밌게 했는데 축구 누가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아느냐 주식을 토마토에서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앵커님들이다 이랬거든요. 다양한 분들을 보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매일 단순하게라도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럼 시장에 지금 뭐 워낙 뭐 오래 여기 계시고 그렇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앵커님은 잘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들은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니, 코스닥 어떻게 되니. 그럼 그 흐름이라도 차트의 흐름이라도 한번 보고 이게 왜 내려갔을까? 그럼 오늘의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 어제보다 거래 금액이 줄었을까 늘었을까? 이런 것들 체크하면 돼요. 이런 거는 뭐 공부를 안 해도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서 이게 내린 건지 내려서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데 환율은 어땠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선물에 뭐 이렇게 뭐 몇 포인트를 어떻게 지지하는지 그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계약 건수라도 몇 계약이 됐는지만 좀 봐도 되고 오전에 선물 계약 건수가 뭐 한 양으로 플러스로 뭐 몇천 개 나오면 지수는 좀 눌리더라도 오후에는 개선되는 흐름도 있고 수급도 바뀌고 있거든요. 특정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시장의 큰 틀을 계속 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런 걸 좀 보면서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언젠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요 지수 흐름을 보는데 항상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했나요? 그런데 이 단순한 그래프를 어린아이한테 보여줘도 산이 올라가고 있어 이럽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근데 흐름을 본다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지금 쉬나 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수급도 안 좋다고 계속 저도 그렇지만 모든 전문가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수급이 안 좋아서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쉬는 겁니다. 굳이 왜 불나방처럼 이렇게 안 좋은데 빨간불이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있다고 해서 그 종목을 막 쫓아가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이고 있을 때는 쫓아가면은 좀 다칠 위험이 적어요. 네. 근데 지금은 빨간불이 다 보면은 2,5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 거의 2,200개, 2,000개가 다 파란불인데 네. 빨간불 난다고 쫓아가면 다칠 확률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좀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크만 해도 하면 되는 거고 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자기 투자에 대한 기준을 또 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트레이딩으로 주식을 볼 건지 아니면 투자로서 이렇게 저점일 때 좋은 종목들 예전에 뭐 삼성전자 우리가 적금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게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를 나는 할 건지 이런 시장에서도 나는 그렇게 한다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좋은 걸 지금 잡으면 돼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나오고 반도체 업황도 지금 바닥 탈출한다는 신호가 나오죠. 네. 그럼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어디 가서 뭐 물 떠놓고 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 네, 이렇게 괜찮아질 것들을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적금하듯이 정말 잡을 수 있는 준비. 내 종목을 내가 잡는 겁니다. 내가 그 회사의 오너가 아니어도 보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내가 예전에 창호 앵커랑 신상원 전문가가 하던 말대로 내가 사고 있었다면 이건 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자기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또는 내 욕심, 내 투자 심리에 맞는 종목을 또 골라야 되는 거겠죠. 그럼 시장 상황 지금 안 좋잖아요. 네. 네, 겁나잖아요. 쉬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예. 마지막 한마디 좀 또 드리면 주식이라는 게 이게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서 뭐 시장이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면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마이너스 뭐 30이든 반토막이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물론 네. 그 자를 때도 이 시장 상황이 어떤지 내 종목이 실적이 좋은지 아닌지를 보고 비중을 줄이는 건지 완전한 이별을 할 건지 이런 걸 보면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고 네.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을 확 과감하게 해야지 우리가 다음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총알이 남아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그 대신 손절을 했을 때는 다음 종목을 갈 때는 목표를 좀 짧게 자주 반복하는 것도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좀 이 시장을 어려운 시장을 극복해 나가는데 유리할 겁니다. 제가 네. 토마토에 공교롭게도 작년에 8월에 제일 안 좋을 때 왔었잖아요. 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네.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주년 이렇게 되는데 1년이 되는데 했던 말들을 제 말보다도 시장이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됩니다. 예, 어떤 말이 맞게 가는 건지 어떤 말이 솔직히 나한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겠지만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근데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만족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께서 실제로 종목을 고르실 때 보는 종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 이거 솔직하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나는 걸 좀 몇 개를 좀 하면 예. 일단은 저는 솔직히 항상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좀 정말 좋은 대형주나 이 업황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들, 대형주가 그렇게 치고 있는 것들은 저는 투자 관점으로 보라고 하지만 네. 지금 이런 시장 바닥에서 올라오고 박스 구간 그리고 박스 구간을 제대로 못 돌파하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이런 과정에서는 좀 탄력이 좋은 종목들,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그렇다면은 테마에 좀 민감하게 가는 뭐 테마주만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잘 보면 테마라는 게 별게 없어요. 뭐 자동차 테마 또는 원전 테마 이렇게 다 좋은 종목들 대형주들도 이렇게 테마에 속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쫓아가는 대장을 보면서 대장보다 더 가벼운 종목들. 이건 어떻게 보면 팁이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잘 보시면 토마토에 와서 한 거의 250개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다 다른 종목이었어요. 거의 다. 근데 다 알고 보면 작은 종목도 있고 대형주. 오늘 뭐 제가 에코프로비엠도 추천을 드렸거든요. 네. 큰 회사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작으나 크나 돈이 돌고 있는 겁니다. 또는 실적이 좋은 것들, 또 탄력이 있는 것들,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 또는 올라왔을 때 조정 구간을 마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슈, 거래량이 네. 보이는 종목들. 그다음에 또 재밌게 짧게 트레이딩 하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제가 이런 거는 권하진 않았었는데 네. 요즘 시장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시총이 작을수록 좋다. 아. 이런 것도 이제 뭐 방송에서는 좀 추천드리기가 민망한 종목들도 있고 가볍게 그렇거든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그거는 대신 본인이
트레이딩을 종일 할 수 있으면 그런 건 해도 되죠. 시총 작은데 대신 대주주 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대신 실적이 탄탄해야 되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대신 지금 시장에서는 살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낚시하듯이 분할 진입. 팔 때도 분할로 매도하는 게 네. 저는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형주도 해도 됩니다. 네. 뭐 포스코 보세요. 막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도 큰 올라올 때 종목들이. 성큼성큼 하이닉스도 막 올라오고 네. 대형주라면 돈이 몰려 있을 때, 그 섹터가 움직이는 게 보일 때, 또 특히 뭐 반도체를 한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이런 거 참고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팁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이라고도 말씀도 해주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특성에 대한 힌트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네. HTS를 막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조건 검색이라는 이제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매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꼭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래량이 20일간 우리가 이제 한 20일 정도를 단기로 보니까 그 안에서 거래량이 이 골든 크로스 나는 거 있어요. 뭐 차트만 골든 크로스가 아니고 거래량 일봉만이 아니라 거래량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네. 나만의 내 조건에 맞는 거를 검색식으로 한번 만드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게 팁이라면 팁이고요. 그거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좋은 나무, 여기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차트로 몇 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뭐 LNF 이런 종목들이 먼저 좀 떠오릅니다. 예. 차트가 이제 차트보다는 이렇게 종목을 아예 올려놨는데 이 종목들이 뭐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최근의 흐름에서는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고 이 회사 말고도 더 많습니다. 예. 또 이 회사들 중에서도 이미 열매를 좀 어느 정도 맺어서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대창단조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강한여수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일단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상승해요. 3개년 동안. 예. 그리고 이제 뭐 CS 베어링은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해상 풍력에 대한 그 이슈가 또 맞물리고 또 안 좋았던 실적을 다 극복해 나가고 있고 올해 네. 그 안 좋았던 실적에 2배, 3배를 뛰어넘는 영업이익도 예상이 되는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잘 한번 보시면 거래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말해 뭐해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한 25% 30%가 잡히면서 계속 바닥을 올려가서 지금 뭐 시장 때문에 횡보를 하지만 어쨌든 전망도 괜찮습니다. 뭐 YM텍이라는 회사도 뭐 회사 실적 좋고 또 전기차 관련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 전력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살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저스템 이거는 뭐 세계 1위 과점. 근데 2차 전지 이제 진출하고 있고 네. 뭐 다양한 증권사에서 평균적인 이 목표가가 나온 것만 해도 벌써 현재 주가 대비 2배입니다. 네. 이미 뭐 저는 추천해서 2배가 올라와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JI 테크라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는 좀 강소기업에 들어가고 예. 또 뭐 YIK 여기는 샘 CNS가 얼마 전에 좀 급등을 좀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주주이기도 하고 엑시콘하고도 이제 이 회사가 셋이 맞물려서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제 11.7% 정도 투자를 했고요. 예. 뭐 덕산 A메탈은 마이크로 숄더블 분야에서는 뭐 세계 1위고 또 제가 이제 오전 풀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거의 한 40~50% 이미 열매를 좀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실적이 적자였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2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번 돈을 시설 투자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그거를 다시 회수하는 권년이 거둬들이는. 되겠죠. 네, 그럼 앞으로도 한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네, 항공주 LCC. 맞습니다. 네, 다 비슷하게 갑니다. 에어부산, 뭐 티웨이 항공, 특히 대한항공. 예. 안 좋은 과정에서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합병도 잘 안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정말 잘 다지고 얼마 전에 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만 하고 또 조선주 관련해서는 네. 지금 현대미포 조선만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데 네. 현대미포 조선, 그다음에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작은 종목 중에 1승이라는 앞서 종목. 언급해드렸던. 네, 그리고 저번에 또 장마 때문에 말씀드렸던 뭐 한도크린텍. 네. 이 회사가
대부분의 그 정수기회사의 필터를 만들고 실적도 좋고 또 이제 그때도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말씀드렸던 뭐 아시아 종묘 마침 오늘 또 거래가 다시 오랜만에 나오면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 종목만이 아니고 이 종목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이미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거나 또 최근에 관심을 좀 받거나 세계 1위 뭐 이런 게 좀 공통적으로 있는 종목들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공통점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종목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투자 뉴스 두 번째 키워드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특별한 기준, 여러분이 종목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